자, 먼저 그 네이버에서 찾아오세요. 어떻게든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윤정두를 검색을 하세요. 윤정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오죠. 윤정두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윤정두 검색하시고 요 기준에서 어떤 거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유튜브를 먼저 들어오세요. 유튜브를 들어오셔서 이제 그 윤정두를 검색하셔도 되는데 그러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하시고 일단은 이쪽으로 들어오시는 이유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뭐 1분이라도 빨리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동영상을. 그래서 이거 이제 알려주셨는데 프리미엄 그 뭐라 그랬죠? 그 광고 없이 여러분들께 바로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제가 볼 때 이제 광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차피 또 광고가 생기긴 하고요.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엔드포스 같은 경우에 7월 8일 기준이니까 7월 8일 기준에 여러분들께 오픈을 해드리고 상한가 들어간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한 템포라도 더 9월 8일이죠. 9월 8일 한 템포라도 먼저 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신고가 랠리 임박돼 있는 뭐 종목 알서프트 편입 기준 상한가 넷마블의 흐름 이런 내용들을 누구보다 좀 일찍 들여다 보시고 수익 기준 좀 잡아 넣으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리 여러분들이 전략 잡아 놓으시고 이제 이날 같은 경우에 엔디포스 전략인가 이날 알루코 이런 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기준 되죠. 날짜 기준이 이제 9월 8일이네요. 9월 8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좋아요도 한 번씩 넣어주시고, 9월 8일 날 보시면은 시간은 몇 시쯤 될까요? 좀 늦어져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 이제 그 말씀드렸을 때에 알루코 같은 경우에도 저 꼬리 부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미리 조금 일찍 들여다 보셨다면은 충분히 이 알루코나 엔드포스 같은 경우에 또 엔드포스는 이날 상한가거든요. 잡아내실 수 있었다는 거죠. 이 알루코는 그 뒤에도 우리가 이제 들어가서 5,250원까지 수익을 내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미리미리 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고 대응하실 수 있고 나노엔텍 뭐 이런 날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먼저 보셔서 수익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 설정을 해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4,000원대 기준이 되네요. 그리고 5,000원대 아마 찍고 내려온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시젠의 기준. 이날 시젠 같은 경우에도 고점에서 29만 9천원 딱 찍고 29만 8,800원 찍고죠. 이런 기준을 조금 먼저 이제 들여다보시고 대처하실 수 있다. 엔드포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요날 엔드포스가 지금 이제 24%까지 치고 올라온 흐름이에요. 벌써 이미 개장 전부터 노출을 해드렸고 개장 전에 노출해드린 부분에 대해서 9월 8일이죠.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무료도 똑같아요. 09월 08일. 여기 보시면은 엔드포스, 나노엔텍, 에이스테크, HFR인데 이제 HFR은 우리가 편입하고 지금 비중 유지하면서 관망 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디포스 같은 경우가 이날 상한가고 그리고 에이스테크는 이날 그 기준 거래량이 안 맞아서 못 들어갔고 그리고 나노엔텍도 이날 갭상승 이후에 22%까지 상승했죠. 무료방은 어쩔 수 없이 이제 기준 거래량이 안 들어가요. 근데 유료방은 이렇게 기준 거래량이 올라갑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그 기준 거래량 부분에 대한 교육 내용을 여기 이렇게 올려드릴 거예요. 근데 어제 교육을 다 들으셨을 테고 오늘 이제 그 어제 교육을 못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시황은 없어요. 교육을 먼저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이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 여쭤볼게요. 교육을 짧게라도 제대로 된 교육, 제대로 된 교육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교육 교재를 바탕으로 해서 이 교육 교재도 올려줬으면 좋겠다 하시면은 제가 이거 줄여놓고 올려드릴게요. 줄여놓고 좀 이따 교육하는 내용만. 이거 받고 싶다. 그런 분들은 지금 한번 가보시죠. 뭐 701109
한번 가시죠. 701109. 이 내용이 굉장히 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중요한 부분은 해드릴 거란 말이죠. 아주 기초적인 부분. 교육 제대로 한번 오늘 듣고 싶다 하신 분들은 701109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 교육을 이걸 기준을 잡아드릴 거예요. 아주 기초. 여러분들이 60대 어르신, 70대 어르신, 80대 어르신도 듣고 이해가 되실 수 있는 내용. 그리고 오늘 한번 딱 들었을 때, 야, 이거를 들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못 하신다면 그럼 윤정두가 잘못된 거야. 그 생각이 드실 정도로 아주 열심히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고 시황 이 부분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각 채팅방에 701109 눌러주세요.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TV에서 보시는 분들, 또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 그렇게 하고 요 시황 내용 이렇게 다 보셔야 됩니다. 다 보셔야 되고, 요 기준이 오늘 방송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기준 거래량 설정 방법이 여기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조금 전에 캔들 교육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왜냐면 어제 녹화 방송이나 주말 녹화 방송에 이 부분이 다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기준 거래량이 설정되면 당일 기준에 어떻게 거래량이 설정되는지 이 부분, 그 다음에 16일 관심 종목 테마 기준, 그리고 대형주의 기준은 요 거래량 기준을 똑같이 그냥 당분간 넣어드립니다. 저희 VVIP 고객님들 기준에서는 이런 게 노출되는 게 좋지는 않죠. 왜? 누구는 돈 내고 듣고 누구는 그냥 듣고. 근데 조금만 감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픈을 해드려도 실제 장중 기준에 또 변동성이 나오면 대처를 못하죠. 시장이 흔들리고 그러면은 막 가져가야 될 자리에서 정리해버리고, 또 차익 실현할 자리에서 또 편입하시고, 뭐 이런 그 엇박자의 흐름을 가져가시게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기준에서 이제 일단은 한화솔루 시스템 부분, 그죠? 오늘은 좀 요 부분을 빠르게 진행해 드릴 거예요. 안내 말씀해 드리고, 그래서 하나 시스템 부분이 시간 내에서 이제 뭐 상한가 들어간 부분, 그 부분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엔지캠 생명과학도 시간 내에서 좀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들여다볼 겁니다. 다만 이제 시장 조치가 들어가 있는 종목인지 확인을 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뭐 크리스탈 그밖에 텔레칩스나 이런 종목이 있는데, 그런 쪽의 흐름은 갭 상승 만들어 놓고 음봉 떨어질 가능성도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좀 더 제가 기준 잡아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무료와 유료의 차이는 이렇게 있다라는 정도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유튜브 쪽은 저희가 이제 건의를 계속 해주신 것만큼 요 광고를 제가 설명드릴 때 광고가 안 나올 수 있게끔 프리미엄 등록을 해놓을게요. 제 아이디로 아마 자료 올리고들 하니까 이 프리미엄 그 등록 좀 해주세요. 그래서 체험 기간 포함해서 다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일로 들어오시면, 그렇게 1분이라도 빨리 이런 종목군들 9월 8일 날 알루코 파트론 같은 경우 엔드포스 같은 경우 상한가 잡아내실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요렇게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실시간 방송 지금 들으시잖아요. 70분 벌써 들어와 계시는데 왜 좋아요 왜 안 눌러주셔? 좋아요 눌러주세요. 좋아요 눌러주시고, 로그인 지금 하기 귀찮아. 좋아요 빨리. 지금 12개 뭐에 동네 창피해갖고 진짜 매번 말씀드리지만 동네 창피해갖고 이거 하겠냐고. 동네 창피해서 빨리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유튜브로 교육방송 보시는 방법 채팅방에 올려드리니까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좋아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독 신청을 하셔야 된다고요. 구독 신청. 그래 아까 그러한 정보를 빨리빨리 보실 수 있으니까 구독 신청하시고 알람 신청하시고, 좋아요 45개는 최소 채우셔야죠. 좋아요. 아니 채팅 좋아요 말고 채팅방에 좋아요 말고 유튜브에 눌러달라고. 유튜브에 그렇게 해서 아유 감사합니다. 채팅방에도 하트 좀 눌러주세요. 채팅방에도 하트 좀 눌러주시고, 그렇게 해서 유튜브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홈페이지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릴 텐데, 홈페이지에 좀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홈페이지에서도 이제 좋은 정보들을 많이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쪽에 이제 좋은 정보 기준은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오시면은요, 요 주식 방송 여기 있죠. 요 녹화 방송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 방송을 누르시면, 예? 녹화 방송을 누르시면은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시황. 어제 같은 경우 시황 얼마나 긍정적으로 잘 해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같은 장에 그 시황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계좌 수익까지 다 만끽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시황 부분을 그렇게 해서 잘 잡아낸다는 것도, 그것도 여러분들이 복입니다. 복. 시장이 흔들려서 시장은 멀쩡히 잘 가는데 여러분들이 심리가 흔들려서 좋은 종목, 우량 종목, 신고가 나오는 현대차 그거 차익 실현하고 엄한 종목 들어가셔서 엉엉엉 울고 계실 바에는 지금 장에, 그리고 돗대기 시장 아니라 그랬죠. 도 아니면 모식으로 또 이거 뭐 있어 한방 뭐 상한가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차분하게 실질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기준을 잡으셔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오셔가지고 녹화 방송 이렇게 보셔가지고 실제 야간 방송 놓치시는 경우 있잖아요. 또 주말 방송 놓치신 경우 있죠. 이번 주말 방송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말 방송이 뭐였냐면은 시황인데 금리, 환율, 유가 다 아우러서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 시황 부분 해드렸기 때문에 며칠이었죠? 9월 이번 야간 시황이 9월 13일. 9월 13일 제목을 고쳐놨나 모르겠어요. 9월 10일, 11일, 11일, 13일. 어우, 제대로 다 돼 있죠. 금리 교육, 환율, 거래대금 교육. 이거 보셔야 돼요. 이거 보셔야지. 그렇게 해서 이날 제대로 보셨다면은 뭐 종목군들의 수익률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오시고요. 두 번째 기준은 부자 동생 시스템 매매. 이게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서로들 가입하고 싶어갖고 지금 맨날 싸움 난 게 왜 1+1+1이었는데 1+1이냐. 나 한 달 더 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그 협의를 해서 아마 내일 이 디자인이 바뀔 거예요. 근데 부자 동생 분은 막 갈등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1+1+1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해드릴 테니까 지금 빠르게 신청하셔서 그 혜택 받으십시오. 받으시고, 그리고 부자 동생 쪽에 이제 가입하신 분들은 USB 99만 원짜리 드리죠. 그 USB 아카데미 이렇게 오시면 이 내용이 있어요. 오늘 기초교육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캔들. 동영상까지도 캔들 기초교육에 동영상까지도 올려드릴 겁니다. 그 동영상 보시고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구나. 이게 14시간짜리 교육이에요. 기초교육. 이것만 아시면 주식은 이제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셔야 윤정두가 종목을 뭐 말씀을 드리고 언급을 드려도 이해를 하시고 수익을 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저거는 쿠팡이나 티몬에서 이렇게 팔고 있는 거예요. 쿠팡이나 티몬에서 99만 원에 실질, 쿠팡 보이시죠? 쿠팡에서 윤정두 검색하면 나와요. 팔고 있는 상품입니다. 저거를 이번에 이벤트 기준에서 특별히 드린다는 거예요. 지금 어저께 우리 이 이사님이 채팅창에 올려놨는데 이거 가격 왜 안 바꿨어 또? 바꿔주세요.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벤트 상품 기준에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44만 원에 올려놓은 거는. 그리고 이제 요 110만 원짜리는 올해 제작한 동영상입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동영상 제작한 거 직장인 교육 VOD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만,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만 5분만 요거까지 하나 더 드립니다. 그럼 됐죠? 그렇게 해서 부자 동생 그 3개월에 132만 원 기준 혜택 5분 드리고, 그 다음에 14시간짜리 99만 원짜리 USB 교육 교재까지 드리고, 그 다음에 오늘 가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110만 원짜리 요 9시간짜리 교육입니다. 이거는 VOD를 5분에가만 드립니다. 지금부터 5분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안내 말씀 마무리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릴 건데, 교육 끝나고 바로 유료 교육이 또 있어요. 이거 받으면, 이 교육 받으면 다 되나요 하셨는데 다 되죠. 방금 말씀드린 그 USB 14시간짜리하고 9시간짜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23시간이잖아요. 23시간 동영상 평생 보실 수 있고, 왜? USB를 드리니까, VOD를 드리니까. 그리고 오늘부터 3일 동안에 4시간 반 동안 또 교육을 해드려요. 기초부터 실전까지.
그리고 이제 교육비 77만 원을 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뽑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교육비 77만 원 어떻게 뽑을 거예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문자 나가는 거, 문자 매매 사인 받고 수익 내시면 됩니다. 어제 오늘 문자 사인 뭐 나갔어요? 넷마블 나갔죠. 넷마블 나가서 어제 기준에 17만 뭐 8천 원, 9천 원 그렇게 해서 편입한 흐름. 또 하나시스템 같은 종목 오늘 뭐 시간에서 상한가 이런 종목 잘 포착해서 잡아내면, 또 앤디포스 같은 종목 잘 잡아내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교육 비용 또 라이브 방송 가입 비용까지 싹 뽑힐 겁니다. 아시겠죠? 라이브 방송도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종목부터 뽑아드리고 그다음 교육 얼른 들어갈게요. 그렇게 해야 9시 반에 마무리 짓고 이제 저도 유료 교육 진행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종목 얼른 뽑아드릴 텐데 일단은 글쎄요, 요게 지금 수익 인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 건데 글쎄요,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 변동성 있는 종목이 어제 오늘 제한적이어서 앤디포스 빼고는, 또 물론 예쁜 공대님의 이제 뭐 상한가 국동이라든가 KPM테크 뭐 이런 부분은 매매 사인 나가거나 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리고 동화선 같은 경우에 이제 교육 다 해서 올려드렸죠. 근데 그 결국은 동화선 갭상승 잡아내고 수익을 내셨다면 다행인데,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문자를 못 보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편입해서 수익 나서 아 좋다 하고 회의 들어갔다 나오면 마이너스로 전환돼 있죠. 그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까지는 발송 못 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준에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 오늘 기준에서 조금 이따 이제 뭐 차트 보시면 되죠. 9월 8일 같은 경우에 상한가 9월 8일 개장 전에 8시 50분에 올려드려서,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도 이렇게 종목이 3개에서 4개, 뭐 4개에서 5개 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거 참조하셔서 내일도 대처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 이제 사비 아빠님 오늘 건가요? 아니다, 먼저 거 같습니다. 9월 8일 거. 앤디포스, 유니테스트, 동국 SNC 수익 감사합니다. 루이님께서. 루이님이 좀 침체되어 계신 것 같아요. 심적으로. 일단은 그 제대로 뭐 수익이 이제 본격적으로 수익이 날 구간이죠. 전체 종목분들이 주력주에서의 자신감 가져가시고, 한 번씩 이제 시세가 나고 갭상승이 이제 나와 버리면, 지금 왜 8월부터 여러분들께 차익 실현을 안 해드리냐면요, 못 따라붙어요. 어지간한 멘탈 가지고 못 따라붙습니다. 시세 한번 줘버리면은 그거 이제 조금 있다가 뭐 종목 보면서 하나씩 설명드릴 텐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따라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변동성 줘버리면은 주력주들은 따라붙기가 힘들어요. 차익 실현 특히 하고, 만약에 현대차를 내가 뭐 18만 원에 차익 실현했어요. 그럼 최소 지금 기분 같아서는 17만 원이죠. 그럼 17만 원, 18만 원에 차익 실현했는데 17만 원 내려올까? 또 막상 내려오면 또 편입을 못해요. 더 밑에서 살라고. 응? 그리고 비중을 예를 들어 30%를 만약에 채웠어요. 꽉꽉. 30%를 채웠는데 밑으로 내려와요. 밑으로 내려왔을 때 18만 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어. 그럼 17만 원에 한 방에 전량을 다 살 수 있을까? 음봉 떨어지는데. 그래서 결론은 어느 구간이 지나고 나면은 거기서부터는 이제 자 18만 원에 10% 차익 실현합니다. 20% 가져갑니다. 19만 원까지 왔어요. 추가 10% 차익 실현하고 10% 가져갑니다. 20만 원까지 왔어요. 마지막 차익 실현하고 일단 관망합니다. 더 가면 위로 따라 붙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시 대밀렸어. 그러면 이제 뭐 19만 원에 재편입 10% 합니다.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범위가 형성이 돼야 돼요. 우리는 최초 매수 단가가 15만 원. 15만 원대잖아요. 넷마블도 15만 원대. 그 이전의 물량들도 있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비중 막 채우기 시작할 때가. 근데 지금 뭐 20% 깔짝 수익 나고 있는데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고 뭐 만약에 물량을 뺏기면 어느 업종으로 따라 붙겠냐는 거죠. 물론 뭐 LG화학도 있고 KB금융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대처하기보다는 수익률을 좀 더 극대화하자. 저는 가장 좋은 게 그거예요. 자, 현대차 갭상승 나왔네요. 1% 밀렸어요.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차익 실현해서
자, 2% 빌리면 다시 사세요. 그러면은 이제 라이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와, 대표님 최고 그러는데, 결론은 문자반이 아니라 문자 받으시는 분들. 골프 치러 가셨어. 회의하셔. 출장 가셨어. 미국에서 아이고, 이거 좀 사우나 좀 하자 이러고 계시는데, 갑자기 문자 와서 차익 실현을 해. 뭔 소리야? 그래, 일단 전량 차익 실현했어. 그랬더니 한 2% 밀렸더니 거기서 제 편이 말해. 아이, 뭐야, 이거 수수료 겨우 나오게, 이게 짜증나게 말이야.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방 안에 계신 분들은 교육받고 음봉 떨어지고 꼬리 달리면 개별 매매가 되시잖아요. 그러면 장중 매매가 되신 분들은 뭐 그렇게 해서 충분히 매매가 되는 거고, 외부에 계신 분들도 기준을 맞춰줘야 드려야 되는데, 지금은 8월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걱정 마세요 그대요. 오히려 어마어마한 기회다. 예? 그래서 빠르게 넘어가고 교육해야 되니까 종목 빠르게 설정을 해드릴게요. 이 시황 부분들 다 설정해드렸고, 어제 녹화 방송, 오늘 교육 받으시고 어제 녹화 방송 이거를 다 보세요. 어제 녹화 방송을 다 기준 잡아드릴 테니까. 이 녀석, 죄송합니다. 우리 그 직원 모니터링 하고 계시면은 모니터링 하고 계신 분들이 잘 이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녀석 이거 보면 날짜가 14일로 돼 있는데 저거를 캡처하면 어떻게? 15일로 다 수정한 날짜가 있는데 조금만 꼼꼼하게 체크하면 되는데, 그죠? 그래서 저거 어저께 이제 해드릴 때 15일자 관심 종목이에요. 밑에 보시면 15일자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목군들의 흐름의 기준 거래량이나 이런 부분을 배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시황 부분은 몇 날 며칠을 계속 해드렸어요. 앞부분에 광고, 막말로 방송에서 광고는 못하고 전부 시황의 시간을 대부분 많이 뺏겼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그 종목 기준보다도 극대형주 위주에서 결론적으로는 극대형주 위주를 보자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오늘 기준에서 이제 엔드포스가 좀 아쉽긴 하죠. 뭐가 아쉽냐면은 어차피 이 종목은 문자 못 나가요. 이 종목 문자 나가겠어요? 이거 못 나갑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용을 쓰고 때를 써도 못 나갑니다. 그래서 장중에 실시간 단기 매매를 하실 분들은 라이브 방송을 들어오시거나 마스터님 그리고 부자 동생님 방에서 실시간 리딩을 받고 대처를 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의 경우에 저기서 이제 양봉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예? 갭상승 이후에 양봉 나오고 꼬리 달릴 때 저기서 차익 실현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자 나오는 종목은 대형주의 기준이라든가 뭐 추세적으로 가져가겠다, 윗꼬리 달리더라도 신고가 나올 정도의 흐름이면 외국기관의 수급을 확인할 수 있다, 조정받으면은 뭐 오히려 추가 편입을 단행하겠다, 이런 뭐 기준을 미리 말씀드리고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사실상 어찌 보면 시가총액 뭐 3천억을 넘기고 있지만은 소형주로 분류를 한다 치면, 뭐 5천억을 넘기고 있지만은 또 소형주로 분류한다고 치면,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윗골이 달릴 때 기계적인 차익 실현을 단행하죠. 우리 JDI 출신 또 전문가 하나 있어요. 여기서 고객분들 한 300명 정도 2018년도에 빼간 양반이 하나 있는데, 양반도 아니지. 결국은 아시아 종목 같은 시가총액 400억짜리 종목, 지금도 아마 이런 종목 매매하고 있을 거예요. 시가총액 400억에 거래대금 오늘 기준에 8억 4천만 원짜리 그런 종목을 추세 끝내주죠. 뭐 기술적 분석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 어떻게 되나? 8억 4천만 원짜리가 거래대금이.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기계적인 매매 부분도 일정 범위 하셔야 돼요. 그 기계적이라는 게 막 빠르게 매수 하시라는 그게 아니야. 이제 기초교육 받으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매매를 해요? 기계적인 매매를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대형주 위주에서 포트폴리오를 짠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가지고 가시고, 엔디포스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종목 기준에서, 그러니까 변동성이 큰 종목에서도 무슨 뭐 아시아 종목처럼 시가총액 487억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가 대주주 돼버리는, 회사 인수해버리는 그런 종목 말고, 거래대금도 뭐 8억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1,000억, 2,000억, 3,000억, 오늘의 기준에 엔드포스 같은 경우는 거래대금이 손가락 안에 들어오죠. 순위가 5위 안에 들어올걸요 아마. 오늘 거래대금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런 종목에서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를 단행할 경우에는 기준 교육만 잘 받으시면 무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월 7일입니다. 이게 차트가 9월 7일 차트예요. 교육만 조금만 받으시면은요, 윤정두가 야간에 교육 이렇게 해드리고 엔드포스입니다 이렇게 교육해드리고, 그
그 다음날 9월 8일 날 8시 51분 개장 전에 왼쪽에는 수량이 없죠. 그럼 무료방이에요. 무료방에는 수량이 없어요. 대신에 이걸 올려드렸잖아요. 이거 읽어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읽어보셨는데도 뭔 소린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제분들 시켜서 이게 뭔 소린지 좀 해석 좀 해줘라 하면은 해드릴 거야 아마 분명히.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기준거래량이 설정되면은 5천만 주의 기준거래량 대비 어떻게 9시 10분, 9시 반, 10시, 12시, 1시에 저런 거래량이 수반되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양봉이면 따라붙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9월 8일 날에도 추가적으로 이제 매직 계산기 잡아드리고 저런 기준에서 교육을 해드렸어요. 그러면 교육 내용이 별거 없습니다. 뭐냐면 개장 초에 여기서부터죠. 9월 8일 개장 초에 거래가 실립니다. 5천만 주를 만족시키는 기준 거래량을 만족시키는 거래냐? 뭔 소리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9시 10분까지 10% 그럼 500만 주죠. 모니터링 그 스피커 소리 좀 줄여 주실래요? 예, 500만 주죠. 그럼 500만 주 기준의 거래량이 터졌느냐인데 벌써 이미 보시면은 300만 주 여기가 300만 주예요. 5분봉 기준에. 그럼 벌써 이미 터졌잖아요. 거래량은. 거래량 터지고 이제 양봉으로 쭉 뻗어가느냐. 그리고 만약에 조정을 받아서 3분의 1, 2분의 1. 여기 줄 거놓은 게 3분의 1, 2분의 1이겠죠. 되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되돌리느냐.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찍고 나서 상한가의 절반 이상 차익 실현, 밀려 내려올 때의 전량 차익 실현. 그럼 여기서부터 따라붙을 수 있었다는 거죠. 개장 초에 거래량 거래되면 터졌으니까. 실패가 되더라도. 응? 호드람님 이니셜만 얘기해줘도 어느 전문가인지 지금 방송계에서도 퇴출당했어요. 2번 퇴출당한 인간을 윤정두가 3번을 살려줬는데 아유 인간 안 돼. 끝까지 안 돼. 그 동료들 뒤에서 그냥 이렇게 못된 짓거리 하니까 방송국 그 저 작가분들 이런 분들한테까지 잡주 이상한 종목 아주 못된 짓거리 해가지고 잘렸던 그런 사람인데 마지막까지 구해줬는데도 결국은 집어를 못 버리더라고. 자 어찌됐건 간에 뭐 그런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앤디포스 같은 경우에 야간교육 9월 7일 날 해드리는 날짜가 여기죠. 여기잖아요. 요봉. 응? 요게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잘 보세요. 요 날 9월 7일. 그리고 나서 여기도 호드람님 있으시다. 여기 보시면은 호드람님 이렇게. 예? 그러시고 나서 9월 8일 날 개장 전에 올려드리고 4종목입니다. 2,350개 종목 중에 4종목. 그리고 이제 앤드포스 장중에 이렇게 작업이란다 그 매직 계산기부터 올려드렸고 그리고 나서 결국은 요 차트가 9월 13일 날 갭 상승 이후의 흐름이죠. 그렇게 하고 요때 올려드린 게 여기였고 9월 8일 날 여기에서부터 상한가 들어간 거고 저 7% 갭 상승이에요. 와 7% 갭 상승한 걸 어떻게 따라붙느냐? 아니죠. 변동성과 거래량이 나오려면 갭 상승이 안 나오고는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습니다. 갭 상승이 안 나오고 거래량이 어떻게 실려요? 물론 갭 상승이 안 나오고도 거래량이 실리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건 거의 뭐 불가능한 얘기고 특이한 케이스고 오늘 같은 경우에 앤드포스죠. 거래량이 없다가 2시 넘어서 갑자기 거래가 막 터지는 기준. 근데 우리는 이렇게 기준 거래량 설정 방법이 다 있잖아요. 그 목표 주가 편입 구간 뭐 이런 게 다. 그래서 막연하게 교육받는 게 아니라 이런 교육 자료를 정형화된 교육 자료를 바탕으로 편입의 기준을 잡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내용들의 유료도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요. 녹화 방송 보시는 거지 1년 내내 보실 수 있고 VOD 들으니까 평생 보실 수 있고. 근데 그거를 왜 안 해요? 하셔야지. 그죠? 그래서 앤드포스 같은 경우에 내일의 기준의 앤드포스의 흐름이라면 다시 이제 움직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그 앤드포스 같은 경우에 단일가 매매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죠. 들어갔죠? 한번 볼까요? 공시 내용을. 투자 경고 지정 이건 우리는 못 들어가. 지정 3거래일 단일가 매매 지정 예고가 돼 있었고 그다음에 투자 경고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걸 뭐 내일 들여다보세요 하는 건 말이 안 되고 개별 매매 기준 나중에 이제 개별 매매 기준 보실 때 저 1억 주 기준에서의 거래량 7천만 주
그리고 이제 이번에 설정해드린 거래량은 직전에 7천만 주 대비 70% 그렇게 해서 5천만 주를 설정 범위로 놓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9월 13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에 야간 교육에서 설정을 해드린 겁니다. 내일은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투자 경고까지 들어간 종목을 뭐 하려고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부분 설정해 드리는 거예요. 매직 계산기 잘 보세요. 이번 주에 강의 내용에 매직 계산기 있어요. 5분봉 보시면 어때요? 매직 계산기 딱 보시면 매수 요 고점에서 차익 실현 꺾일 때 누구보다 먼저 차익 실현, 크로스 나올 때 누구보다 먼저 차익 실현. 그다음에 아니 나는 무조건 견딜 거야 하면 영선이 깨지면 무조건 차익 실현. 이렇게 해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봉에서의 매직 시그널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우리는 모든 기준의 거래량을 수반할 때 흐름을 놓고 봅니다. 그래서 영선 위에서 크로스의 정배열 상태, 크로스 상태에서 우상향 상태, 이럴 때 편입 기준을 잡죠. 만약에 추세 매매를 계속 하시겠다 하면. 그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차익 실현. 근데 성향에 따라서는 세 가지잖아요. 영선, 빨간색 선의 꺾임, 그리고 크로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형성되면 나는 유지하겠다. 혹은 세 가지 다 무너져야 뭐 차익 실현하겠다. 이런 식의 기준 좀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매직 시그널 이걸 뭐 활용을 좀 잘 하시고, 주봉에서도 또 월봉에서도. 모든 종목이 매직 시그널로 대처를 하시면 좀 편안해져요. 편안해집니다.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매직 시그널이죠. 어차피 증권사 HTS에 있는 그러한 그 보조지표인데 윤정두가 이제 수식에 대한 수치를 바꿔놨어요. 증권사에서 그냥 오픈해드리는 수치가 아니라. 그래서 그 교육을 이번 교육 강의에도 들어가 있죠. 세 번째 날. 그러니까 그것도 또 추가적으로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내일 지금 현재 다시 오래간만에 거래량이 이제 뭐 터져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 들여다보실 수 있다 할지라도 이 변동성이 너무 커서 그죠? 그리고 KPM테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쪽은 뭐 어떤 시장 조치 부분은 제한적일 것 같긴 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 광고 지정 예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KPM테크도 내일 들어가야 못 들어?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는 거예요. 갖고 계신 분들은요. 차익 실현 범위 설정을 명확하게. 그래서 시초가 대비 2% 밀리거나 고점 대비 2% 음봉이든 꼴이든 밀리면. 그 다음에 국동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조치가 지금 들어가 있나요? 국동은 아직 뭐 시장 조치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1872억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이 너무 가볍게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거래 대금이 없을 때는 35억, 100만 주 터졌을 때 35억. 유동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지금 접속하신 분들의 인원이 200분이 넘는 상태에서 200분이 넘는 상태에서 아니 어떻게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군들을 적극성을 띄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말씀드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면서 들여다보시는데 시장 조치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오늘 3천만 주 터지고 1200억 1300억 터졌잖아요. 그럼 최소 범위 2500만 주는 터져줘야 돼요. 네? 국동의 경우에는 만약에 내일 변동성의 매매를 기준을 잡는다면은 시간에서 뭐 상한가 있으니까 매수 잔량이 일부 있었을 거고요. 그리고 매수 잔량 자체가 지금 제한적이에요. 그럼 동시효과부터 이거 이제 써드릴게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주의가 많이 필요한데, 자, 국동이다라고 한다면 국동 얘는 동시효과부터 거래량이 완벽하게 실려야 됩니다. 오늘 상한가인데 매수 잔량도 작고 했기 때문에 기준 거래량은 2,500만 주이고 보수적으로 놓고 보실 땐 3,000만 주 기준까지 봐야 되고요. 그리고 동시효과 기준에서 최소 30만 주 이상 거래 확인입니다. 이게 안 되면 못 들어가요. 거래량이 없고 거래대금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못 들어갑니다. 무조건적으로 거래량 거래대금을 확인해서 대처한다. 아시겠죠? 만약에 이 종목 들어가더라도 이렇게 기준점을 잡고 대처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이제 더 놓고 보고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KMPM테크, 국동 뭐 이런 쪽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시스템 볼까요? 하나시스템이 조금 이제 재미났었던 게 한화시스템 이쪽에 우리가 이제 12,800원부터 해서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아놓고 거기서 이제 많이 밀렸죠. 많이 미끄러졌죠. 근데 이제 일단은 유지 전략 어지간해서는 손절할 범위의 기준점에서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이제 설정을 해드렸어요. 1조 3천억짜리예요. 내일 뭐 상한가가 쉽게 나올런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거래량 거래대금 봐야 되는데 1조 3천억짜리가 의약품도 아니고 그런 종목의 흐름이 그렇게 가볍게 나온다. 그건 조금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거래량이 최근에 이제 많이 터진 기준이 거래량이 얼마냐면은 900만 주의 거래량이 터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1,000만 주의 기준을 잡고 1,000만 주의 거래량 속에서 그 거래량에 맞는 1,000만 주 기준의 거래량에 맞는 추세 범위의 흐름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걸 놓고 봐야 되는 거죠. 일단 뭐 9%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뭐 그 수준에서 거래량이 실릴 가능성은 있어 보여요. 동시효과가 형성될 가능성도. 그래서 요 부분이 이제 공시가 나왔죠. 구축함 전투체계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 공시가 나오고 저 공시가 나오는 시점부터 해서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됐다. 이것이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시장에서 바로 시간에서 상한가 쪽으로 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계약은 이제 12월 뭐 예정이라고 하는데 뉴스가 쭉 나와 있겠죠. 그래서 구축함 전투체계 우선 협상 대상자에 선정이 돼 있다.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옵니다. 결론은 이것에 대해서 윤정두가 아무리 뭐 해석을 해드려봐요. 윤정두가 뭐 군사 전문가야. 솔직히 이 방송 보면은 이제 야간에 이제 이거 들고 나오는 친구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이 말이에요. 하나 시스템 말이에요. 아 디지털 리드래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거 보고 다 이것도 남의 거 훔쳐다가 요거 그대로 복사해다가 갖다 놓고 해석을 해드리겠죠. 그나마 그거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야. 이게 그렇게 하는 건 사실은 좀 이런 거 그냥 막 캡처해서 갖고 가는 건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이쪽에서 시비를 안 걸어서 그렇지. 어찌됐건 그나마 하면은 열심히 하는 쪽이고 그조차도 안 하고 그냥 뭐 그냥 입 빨린 소리만 조금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그럴 바에는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를 잘 보시고 분석 내용을 잘 보시니까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런 것조차 잘 못 보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윤정두도 어떻게 했냐면 요런 이제 그 한국신용평가라든가 한국기술평가인가요? 하여간에 이쪽에 이제 한국경제신문과 이제 매일경제신문하고 각각의 협의를 해서 이 HTS마다 이게 조금씩 다릅니다.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두 가지 업체가 해요.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그리고 한국경제신문과 뭐 예를 들면은 그쪽에 한국정보 신용정보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정보업체, 신용정보업체하고 두 군데서 이제 이런 종목에 대한 업체에 대한 간단한 이런 분석 내용을 올려놓습니다. 대부분의 전문가 이거 복사에다가 자기 거 인양 써요. 불법이죠 사실은. 어찌됐건 10여 년 전에도 윤정두도 객관적인 내용이니 이 부분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사업 분야나 이런 거 다 보고 그 부분에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다시 이제 각색해서 가지고 나왔는데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했고 다른 분들은 그냥 뭐 캡처해서 갖고 와서 그냥 쓰고 지금 최승욱 씨도 그냥 쓰고 있죠. 그 불법이다. 최승욱 씨도 그냥 뭐 HTS에 막 캡처해가지고 자주포 보여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게 불법이라는 거지. 그나마 이제 객관적인 데이터는 상관없는데 어찌됐건
그런 내용들을 지금의 기준에서는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이런 내용을 잘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못 보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어찌됐건 그 우선협상 대상자의 기준이 잡힌 거고, 결론은 윤정두가 좋다 나쁘다 아무리 얘기해도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는, 저 내용을 바탕으로 일단 시간 외에서는 거래가 형성이 됐죠. 그러면서 상한가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이 내일도 추세적으로 연동이 되느냐, 개장 초부터 그렇게 하고, 개장 초에 그 흐름이 연출된 이후에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연출이 된 이후에 그 추세 범위의 흐름이 양봉으로 계속 움직임을 줄 것이냐. 지금 52주 신고가가 13,850원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부터 움직임이 나올 것이냐. 오늘 JP모건에서 이제 매수를 좀 했는데, 이쪽이 참 재미난 흐름을 갖고 왔어요. 이렇게 매수하다가 일부 이제 손절성의 흐름 혹은 뭐 손바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CS 쪽은 12,000원에 매수한 물량을 이번에 이제 차익 실현하고 빠져나갔어요. CS 쪽 한번 볼까요? CS 쪽에 하나 시스템 쪽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매수 들어왔었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차익 실현 이만큼으로 빠져나왔어요. 이게 평균 단가 얼마야? 12,000원. 예전에는 이런 것도 없었어요. 이런 게 어딨어. 윤정두는 33년 전에 객장에서 모는 종이에 그림 그려가면서 주식을 했는데, 근데 지금 시장이 너무 좋아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준을 잡고 들여다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하나 시스템의 경우는 내일 거래량이 일단 소문이 나 있고요. 기존의 거래량 900만 주는 무조건 넘겨야 돼요. 970만 주. 그러면 내일 좀 공격적으로 놓고 보시더라도 그냥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내일 기준의 하나 시스템은 1,500만 주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1,500만 주. 누구 기준? 윤정두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900만 주는 소문이 안 나 있을 때의 기준입니다. 900만 주 터졌을 때 변동성이 뭐 10%대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그렇게 월등한 소문이 나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보수적으로 보실 때는 2천만 주의 기준인데, 이 종목은 시가총액 1조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기준 잡아드린 게 뭐였어요?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 종목에 대해서는 시초가 갭상승 5% 이상 따라붙지 않는다. 개장 초에 10%까지만 편입을 한다. 내일 기준의 시간에서는 상한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유통 물량이 뭐 대주 지분이 높아서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이라서 갭상승이 뭐 10% 수준까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시간의 물량하고 정규장의 물량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10%까지 아니고 눌려 있다가 거래 터트리고 양봉으로 주면 그게 오히려 낫다. 시간의 상한가이기 때문에 뭐 5%까지면 너무 눌리는 거고, 뭐 대략 한 7%에서 9% 사이 정도의 동시효과 설정이 되고, 동시효과 7에서 9% 사이, 그 다음에 1% 거래량, 이 부분이 형성이 되고 플러스 양봉이면은 그럼 따라붙을 수 있다.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러시면 이제 오늘 야간 교육부터 들으셔야 되고, 유료 교육 들으셔야 되고, 무료 교육도 들으셔야 되고, 그리고 내일 장중에 전략 나오면 그것도 참조하셔야 되고, 아우 나 그거 기다리기 힘들다. 그럼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같이 움직이셔야 되고, 라이브 방송 300만 원 너무 비싸다. 그러면 뭐 부자 동생이나 우리 마스터님 방에 들어와셔서 혹시라도 하나 시스템 매매하시면은 그거 기울여서 같이 매매하시면 되고, 혼자 하시기 힘드시면. 근데 이 정도로 알려드리면 뭐 혼자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하나 시스템의 기준 거래량 이렇게 잡아드리고,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종목 기준을 좀 빨리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거래량 부분이 100만 주 이상이 터져줘야만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는데, 47,000주 거래되면서 3.6%의 흐름이 나왔어요. 바닥 반발력 1조 이상짜리인데 이제 1조이기 때문에 뭐 10%, 15% 어디까지 따라 붙을지 그 정도만 이제 고민을 하면 될 것 같고, 앞전에 거래가 이제 좀 실리면서의 흐름이 연출이 됐었죠. 6월 말 뭐 7월 말 뭐 이럴 때. 그래서 이쪽에 거래량의 대략 70%, 그래서 150만 주씩은 실려 줘야 됩니다. 100만 주만 실려도 1,000억은 넘기지만은 일단 끼를 타고난 종목이기 때문에 현재 기준에서는 150만 주, 보수적으로 200만 주.
그 거래량이 안 터지면은 안 된다. 그럼 동시효과에는 최소 150만 15,000주에서 2만 주가 형성이 되고 양봉이 유지가 되면서 움직여야 돼요. 근데 움직였을 때 한 2%, 3% 등락범위 나온 상태에서 쭉 당겨주는 그 흐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내일의 기준에 20거래일의 그 기준점이 2, 3% 움직임이 나왔을 때 뚫려줄 수 있는 범위가 되느냐라고 했을 때 조금 다소 멀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0거래일에 공방 터지고 거래량이 실려주면 엔지캠도 들여다볼 수는 있겠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간에서 거래 대금이 이제 터졌어요. 시간에서. 근데 이것을 맹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시간에 거래된 거래량 부분을. 어찌됐건 이 크리스탈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매매 기준을 잡기 때문에 최소 거래량 부분을 1,000만 주 이상을 잡아줘야 돼요. 최소. 변동성 거래를 보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때 거래량이 뭐 터지고 10%대 흐름, 시초가 대비해서 10% 이상의 흐름, 26%까지의 흐름, 요 기준을 놓고 보려면 최소 1,000만 주의 거래량은 터져줘야 된다. 크리스탈도. 그러면 공격적이신 분들 1,000만 주, 보수적이신 분들은 오히려 굉장히 높게 1,500만 주까지도 잡으실 수 있는데 앞전 거래량 부분이 1,560만 주까지 터졌단 말이에요. 그 1,500만 주의 거래량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시간에서 거래 대금이 터졌는데 50만 주 가까이 터지면서 7%란 말이에요. 시간에서. 그러면 시간에서 50만 주면 매도가 겹쳐진 겁니다. 그러면 공격적인 분들, 보수적인 분들 합산을 해서 동시효과 기준에서는 최소 10에서 15만 주, 15만 주는 거래량이 터져야 돼요. 동시효과의 15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이 나와주면, 그리고 갭상승은 7%까지 다 나오면 안 되고 한 5% 정도면은 그게 좀 심리적으로 편안할 수 있죠. 뭐 7%더라도 양봉만 잘 만들어 놓으면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크리스탈 범위까지 놓고 봅니다. 그죠? 그러면은 4개의 종목을 설정을 해드린 거고, 위에는 이제 극대형주의 변동성 기준인 거고, 이쪽의 경우에는 7에서 10% 이상의 변동성을 보는 거고, 그리고 내일 개장 전에 3종목에서 5종목을 동일한 종목에서 올릴지 아니면 전혀 별개의 종목에서 올릴지 내일 들여다보고 교육을 잡아드릴 거예요. 이해되시죠? 내일은 내일대로 동시효과 상황에 어떤 종목이 새벽에, 아침에, 또 미국장의 영향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지금 미국장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물이 나스닥 1%의 강세고요. 미국장 흐름뿐만 아니라 유럽장도 지금 뭐 영국이 1%대 강세고 아주 좋습니다. 윤정두 말대로 시황 어마어마하게 좋죠. 근데 가슴에 손 얹어야 돼요, 진짜. 윤정두가 다시 보여드려요. 예전에 저도 어저께 깜짝 놀랐습니다. 뭐 때문에 깜짝 놀랐냐면은, 예전에 우리가 6개월 수익률, 계좌 수익률 20, 30%만 나와도 엄청나게 행복해하고 고마워하고, 윤정두한테 고마운 게 아니라 시장에 고마워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윤정두부터가 잘못된 거야. 좀 수익을 덜 내드렸어야 되는데 3월부터 4월, 그러니까 3월 바닥 찍고 4월, 5월 달에 네이버에서 30% 비중의 네이버에서 한진칼 3만 원대에서부터 11만 원은 뭐 누구나 다 아는 거고, 1월 달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20, 30%, 20%, 25% 수익 내고 전량차 핵실현, DB하이텍 4, 50% 수익 내고 전량차 핵실현, 그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고, 4월, 5월 네이버, 그 다음에 5월, 6월 매집해서 6월 15일 날 삼성 바이오로직스, 또 그리고 나서 시젠에서 100%, 150%, 그리고 나서 LG화학, SK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현대차. 그러다 보니까 극대홍주에서의 수익을 하나도 안 빠뜨리고 다 잡아들이다 보니까 이거는 너무 눈높이가 우리가 높아져 버린 거죠. 이때도 보시면 이게 마케팅이나 되겠어요? 2017년 10월 12일 기준에 2017년 6월 10일부터 해서 4개월 동안의 수익률이 25%다. 이게 광고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잘 기준했을 때 이렇게 수익을 냈다. 수익 종목은 하나도 필요 없고 IT 2개, 화학 2개, 금융 2개, 이 극대형주 가지고, 또 선호도 하지도 않는 여러분들이 선호하지도 않는 종목 가지고, 이게 마케팅이었는데 지금은 당장 하루에 몇백 %씩 수익이 나야 되니, 하루에 몇백 %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 윤정두가 그거를 잘못 기준을 잡아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계좌 수익률들 있죠. 어떤 거 정상적인 거 이렇게 마이너스 계좌가 불과 6개월 만에 이런 종목으로 이런 극대형주로 IT, 화학, 금융으로 이런 종목으로 저런 계좌 수익을 낸다라는 것을 만족해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다시 만들어 놔야 돼요. 안 그러면은 감당이 안 됩니다. 왜? 안 그러면 이제 쫓아다니게 되죠. 뭘로? 다 끝난 의약품에. 다 끝난 의약품? 셀트리온 한번 봐요. 오늘 방송에서 더 세게 얘기하려다가 또 막 항의 오고 난리 날까봐 참았는데 셀트리온 윤정두가 7월 9일 날 다 책신했죠.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 이거 여기서 수익 다 못 냈어요. 여기서 수익 다 냈잖아요, 우리. 윤정두가 제약 의약품 쪽에 6월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저 바닥에서 올라온 건 뭐 누가 저걸 못해. 3월 바닥 찍고 올라온 건 다 올라온 거고 실질 6월 달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삼형제 특히 또 7월 달까지 그렇게 해서 7월 초에 다 팔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시즌 샀잖아요. 이 수익 다 잡아먹었죠. 근데 월봉으로 보시면은 잘 보세요. 39만 2천 원. 40만 원 했던 종목이 14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니까. 13만 원대까지. 60% 빠졌어요. 셀트리온이 이때 시가총액 3위까지 들어올린 거예요. 끝내준다며. 꼭 보면은 고 노무현 대통령 때 정부, 그다음에 이번 정부 의약품에 신라젠 같은 그런 쓰레기들, 응? 지금도 얼마 많아 사실상 쓰레기들이 HLB, 헬릭스미스 우리도 다 매매하러 들어가지만 응? 시가총액 몇 조 원 대비 매출 몇백억 앞으로 성장성이 끝내줘요. 그건 아니지. 아무리 끝내줘도.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후폭풍이 나오거든요. 응? 결론적으로 이런 후폭풍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거 앞전고점 못 넘겼죠. 결론 못 넘겼어요. 얘보다 먼저 더 강했던 얘가 뭐 대장이 아니 무슨 셀트리온 무슨 대장이야. 서중진 회장 뭐 목소리나 크고 그런 거지. 한미약품 같은 경우 보세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 똑같아요. 그때 당시 비이성적인 그 5천억짜리를 구조를 만듭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도 없이 5천억짜리를 구조를 만들어요. 이때 당시 기준 잡으면요. 이게 얼마냐면 3조짜리를 구조를 만들어. 불과 2달, 3달 만에. 2달 만에. 그런 말 같지도 않은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2017년도 하반기 의약품 폭등 랠리 나올 때 못 가죠. 그 거품 때문에. 고점 못 넘긴단 말이에요. 결국. 이번에 그러면서 또 못 넘겨요. 결국은. 후폭풍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좋은 장에서는 앞으로는요. 윤정도 말 잘 들으시고 진짜로. 특히 유료 정의원분들. 예? 윤정도 얘기 잘 들으시고 혹시라도 흔들려서 야 내가 수익을 얼마나 잘 냈었는데 해서 이탈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꼭 가면은 이제 변동성이 튀어나오는 종목으로 가죠. 그것도 끝자락에. 응? 어제 오늘 우리 그 변동성 종목이 없잖아요. 거의. 의약품 쪽이나 이런 데서 시원시원하게 나와주든지 뭐 CS 윈드 이런 종목에서 확 한번 나와줘야 되는데 나와주고 끝나면 끝난 거에서 손 띄면 되는 거야. 근데 미련 가지면 안 돼요. 우리도 하나솔루션도 빠르게 잘 대처해서 정리를 해놓고 다시 들여다볼 겁니다. 네, 결론적으로 좋은 장에 주도주 잘 잡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알아듣겠다 하시는 분들 능동적인 걸로 따지면 우리 꼬맹이죠. 080614 세상에 초등학교 6학년 080614 08년생이 어떻게 했다? 08년생이 계좌를 만들어서 아빠 나 주식 할 거예요. 아빠 방송 보면 잘할 수 있어요? 아빠 방송 볼래요? 아빠 오늘도 방송 봤어요. 근데 못 알아듣겠어요. 공부하면 조금 잘 되나요? 자 유튜브나 카카오 TV 쪽 보시는 분들도 채팅방에 카카오톡방에 080614 빨리 해주셔야 돼. 빨리빨리 해야 지금 교육 넘어가지. 오늘 캔들 교육 기초 강좌라도 빨리 해달라면서요. 에? 아빠 근데 도저히 나 이해가 안 돼요. 결론은 아빠 뭐 살까? 아빠 뭐 살까? 30만 원 있는데 아빠 초등학교 6학년이 30만 원이나 해서 세상에 그렇게 유동성이 지금 풍부해진 상황이란 말이에요. 아빠 뭐 살까?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초등학교 6학년처럼 공부하겠다 그런 기준에서 능동적이신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뭔 소린지 솔직히 못 알아듣겠다. 그럼 교육 강의 돈 아깝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1,000만 원어치 사가지고 막 100만 원 손실 보느니
교육 받고 제대로 된 수익 내는 게 낫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것도 어려우면은 우리 딸내미는 VVIP 가입 안 해도 VVIP일 거 아니에요. 응? 300만 원 과금 안 해도 우리 딸내미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딸내미는 아빠 결국은 뭐 살까? 예. 대박 조아님 마이너스 16% 어느 게 마이너스 16%? 아 하나솔루션. 예, 일단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오늘 기준에 이제 뭐 저쪽에 미국 쪽의 시장 흐름하고 그 다음에 오늘 장중에도 이제 초반에 갭상승 살짝 나와주고 다시 밀렸단 말이에요.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크다고 봐야죠. 예. 하루에 24% 변동성이 나왔던 종목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존에 우리가 이제 2만 원 미만에 산 건 그렇고 2만 원 초반에 2만 800원 이런 가격에 사서 3만 1,000원대에 다 차익 실현을 한 종목이거든요. 나머지 물량 가져가다가 이제 오버슈팅 나올 때 변동성 매매 이제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박주원님 예, 강매됐어요. 강매됐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16%그 분할 매수 좀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방한 평균 단가가 48,200원일 텐데 예? 높게 잡았을 때 분할 매수 3번 한 걸로 해서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들어가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손절을 해야 되면 손절을 해야 될 거고 그죠? 돌려진다면 이제 돌려질 때에 차익 실현할 거냐 아니면 돌려질 때 좀 빠르게 대처해서 저점 물량은 좀 정리를 해놓을 거냐 뭐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렇게까지 버겁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솔루션의 경우에. 그래서 뭐 미국 쪽의 수주차 관련해서 그 내용은 이제 장중에 이제 설명을 쭉 드리긴 했는데 수주차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좀 이제 시끄러운 부분이 있죠. 기술력에 대해서 좀 과장됐다. 그 부분에 대한 니콜라 쪽의 조정. 그리고 이제 어제 11% 급반등.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에서 8% 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기준의 개장 전 시간에서는 다시 낙폭을 좀 줄여요. 그나마도. 근데 이제 그쪽 니콜라 쪽이 하나솔루션의 모든 그 기준점을 설정하는 범위가 아니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터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분할 이야기 드렸는데요. 그게 뭐 어떤 내용이지? 분할 이야기 드렸는데요. 분할 이야기 드렸는데 어떤 내용이지? 분할 매수 그래서 하나솔루션 그냥 사라졌어요가 뭐죠? 어느 게 사라진 거지? 예. 그렇게 해서 일단 방안에서는 전략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추세적인 문제나 펀더멘털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라면은 이렇게 밀리지 않죠. 이렇게 밀리지 않죠. 하루 24%도 들어올렸는데 밀릴 때 시원하게 밀리겠지. 그러지 않죠. 여기서야 이제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라고 치고 그 다음 범위에서의 흐름. 여기서도 밀릴 때 뭐 갭상승 이후의 흐름이어서 그렇지 전일 종가 대비해서는 5% 6%. 그래서 일단은 하나솔루션은 우리는 마지막 추가 편입을 할 것이냐 21선을 볼 것이냐 뭐 5일선 되돌리는 거 볼 거냐 여러 가지. 그래서 일단 유지하면서 대처를 할 겁니다. 아시겠죠? 내일 또 한번 또 질문 주시고 대박주아님은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바로 저기 좀 올려주세요. 정PD님 링크 좀. 지금 출석 체크를 하는 이유가 사실은 출석 체크를 하면은 카톡방에 여러분들이 숫자를 올려주시면 외부에 계신 분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야. 뭐야 이게 뭐야 뭔데 막 눌러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없는 데가 뭐예요? 일단 교육 들어가야 돼. 일단 대박조아님 내일 라이브 방송 들어오시잖아. 그죠? 강매대처가 뭐지? 하여간에 그 채팅방에 우리 그 VIP 방이나 이런 쪽에 올려주셔도 돼. 아니면 이쪽 채팅방에 올려놓으셔도 되고요. 일단은 교육 들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유료 교육 오늘 10시에 해야 되잖아. 아 없는데 어떻게 유지하냐고? 없으면 없는 건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강매됐다. 반대매매 나갔다. 그건 관리를 하셔야지.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럼 관리를 하셔야지. 반대매매 나가서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어떻게 해? 아이고.
자, 일단은 교육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자, 캔들 기준에서 이제 캔들만 가지고도 매매가 되느냐, 그 기준을 이제 쭉 설명을 드릴게요. 자, 다시 출석 체크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교육 지금 12분이니까 이걸 20분 내에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못 해드리면 이제 내일 또 2탄으로 또 진행을 해드려야겠죠. 자, 090919 이거는 이제 아들 초등학교 5학년 얘도 이제 뭐 괴다 뚫어갖고 합니다라고 했는데 몰라 어떻게 됐는지는. 090919 090919 호드람님 4일 남으셨어요? 어떤 게? 자, (090919) 저쪽 채팅방에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우리 라이브방에도 올려주시고 우리 대박조아님도 빨리 올려주시고 능동적으로 다 그렇게 해서 090919까지 눌러주십시오. 교육 들어갑니다. 아, 생일 그쵸. 이틀 남았습니다. 4일 남았습니다. 아유, 큰일 났다. 선물 사야 되는데. 그죠? 자, 아모레퍼시픽의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캔들입니다. 저것이 이제 우리가 2015년도에 윤정두가 방송을 다시 나오면서 이데일리 방송, 그 다음에 MTN 방송 쪽에 교육 교재로 갖고 나간 거예요. 언제부터? 1월 달부터. 그럼 1월 달에 아모레퍼시픽의 기준의 캔들의 모양새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됐었단 말이에요. 1월이면. 2015년 1월. 근데 윤정두가 저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드렸냐면, 자,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상승 장악 확인형이 월봉에서 떴습니다. 캔들의 패턴의 매매 기준을 잡으실 때 패턴 매매로 지속을 한다면, 직장 다니시고 변동성 매매를 못 하실 경우에 패턴 매매를 하신다면은 오히려 편안하게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때 당시에 그렇다면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거죠. 시가총액 비중이 높든 안 높든. 근데 저 당시 기준의 시가총액이 12조였어요. 12조. 요 당시 기준에 대략 한 12조.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일단은 원래로 따진다면은 요 바닥에서 이제 상승 장악 확인량이 뜨고, 그리고 이제 뭐 월봉 기준에서 월봉으로 따진다면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안 주죠, 사실. 변동성 매매라면은 요 윗꼬리에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는 캔들의 패턴의 추세 매매로 간다. 또 5월선이 계속 타고 올라왔겠죠. 그렇게 해서 사실상은 차익 실현을 할 만큼의 어떤 흐름을 주지는 않았어요, 계속. 근데 이제 이 고점 대비해서, 예를 들면 이 고점 대비 여기까지 조정이 작지는 않습니다. 27만 원, 그 당시 액분을 하기 전인데 하여간 액분 가격으로 그냥 27만 원이라고 잡고 27만 원 대비해서 20만 원 수준까지 적지 않은 조정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추세의 기준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자칫 잘못 생각하시는 부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이 나왔을 때만 바닥 인식을 잡고 그때 떠오르는 캔들만이 바닥 캔들에서 반전의 캔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윤정두도 이제 그런 설명들을 기초해서 많이 드렸어요. 근데 실전에서는 뭡니까? 그게 아니죠. 그렇게 되면 뭐 대바닥 종목만 들어간다? 아이, 무슨 소리야. 항상 말씀드리는 대바닥 종목이 아니라 IT처럼 올라갔다가 누구보다 먼저 2600포인트의 자리를 누구보다 먼저 뚫어줄 수 있는 이런 흐름. 올라갔다가 조정 받을 때 여기서의 흐름, 그 다음에 2600포인트 2018년 1월의 고점을 2020년 1월 달에 뚫죠, IT가. 그러고 나서 다시 또 3월 저점
조정이 나온단 말이에요. 코로나19 조정. 그럼 그것을 바닥 인식을 자꾸 돌릴 때. 그러니까 이런 패턴이라는 거야. 황금 대바닥주가 아니라 이런 패턴. 이런 패턴에서의 바닥 기준, 또 고점 기준에서 캔들의 패턴으로 고점과 저점을 잡는 건데, 일단은 여기서부터 여기를 조정의 기준으로 잡고, 눈으로 볼 때는 횡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봉으로 보면은 4달 동안만 일봉에서 잘라놓고 보면요, 굉장히 큰 조정이죠. 27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조정인데 결국은 여기에서 장악형이 떠준 거죠. 이 당시에 사실은 장악형 뜨고 이것도 거품이었어요. 여기도 거품이었습니다. 거품이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간 거는 사실상 더더더더더더더더 거품이죠. 결론적으로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아모레 퍼시픽과 아모레 G, 특히 아모레 G에는 양쪽 다 이제 서경보 회장의 지분도 높고 유통 물량도 제한적이었는데, 아모레 G 쪽에 어떤 흐름이 나오냐면요, 아니 세상에 기관도 팔아요, 외국인도 팔아요, 개인도 팔아요. 누가 샀게? 연기금만 때려놨습니다. 연기금만. 그러니까 못된 짓거리들을 많이 했을 때죠, 옛날의 기준에서는. 지금도 이제 사실은 그렇게 완전히 클리어된 건 아니고 어찌됐건 많이 클리어되긴 했어요. 근데 저 당시에 연기금이 아모레 G의 흐름에서 큰 역할을 하죠. 그때 아모레 G가 시가총액 6조 원대, 그리고 아모레 퍼시픽이 12조 원대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개월 만에 더블이 나와요. 근데 캔들만 놓고 봐도 여기에 거래량까지 보면 금상첨화죠. 거래량까지 보면 왜 신뢰도에 대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어찌됐건 캔들 패턴만 봐도 너무너무 흥분되지 않아요? 이런 종목 하나, 시장 주도주 하나만 잘 잡아도. 하이닉스의 흐름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어제 종목을 이 종목군들을 안 봐서 그렇지. 그러면 지금 교육 기준인데 요걸 한번 볼까요? 아까 하나 시스템 보다가 이제 여기서 끝냈죠. 쭉 보시면 예를 들어서 현대차의 기준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뭐가? 얘네들 그 일주 월봉 차트 보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일봉에서 시세가 나오기 시작할 때 빰빰빰 칠 때 바닥권에서 대부분이 주봉 월봉 다 캔들의 모양새가 나와줍니다. 캔들 패턴이 바닥, 또 고점, 저점, 변형형, 여러분들의 눈에 안 보이실 뿐이지 변형형까지 다 잡아서 보시면 전부 패턴들이 나와요. 그리고 IT 쪽에서도 삼성전자, 또 하이닉스 전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의 기준에서도 월봉 2016년부터 이렇게 나오죠. 저 보시면은 다 나온단 말이에요. 변형, 뭐 잉태 확인형이 나오던 맨 왼쪽부터. 그리고 그 패턴에서 중간에 차익 실현을 해라라고 하는 그 고점 패턴이 나오는 경우 드물어요. 언제 나옵니까? 마지막 자락 이런 데서 장악 확인형이 뜨죠. 이제 캔들 교육 제대로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눈에 보이신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교육 교조를 많이 썼죠. 특히 2016년도 같은 경우, 또 2017년도 같은 경우. 한번 이 추세가 나와버리면, 추세가 나와버리면 고점까지 해서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이 얘네들뿐만 아니라 셀트리온, 뭐 신라젠까지도 다, 텔콤 같은 경우에 다 패턴이 다 잡혀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월봉 주봉의 흐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시각적으로 안 보이시지만은 나중에 교육 다 받고 나서는 이게 보여야 돼요. 상승장악 확인형, 여기 지금 가려져 있지만 여기도 상승장악 확인형, 여기 뭐 변형, 샛배령 뭐 이런 기준들이 다 보이셔야 됩니다. 눈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일봉까지도 그런 흐름들이 다 나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유료 교육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사실은 1시간짜리예요. 이 내용만 보는 것도. 많은 분들이 나는 분석 잘해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고, 또 지금 완전히 나는 기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번 교육 강의는 기존의 녹화분 14시간짜리 9시간짜리를 드리니까 다 들으셔야 돼요. 기초부터 다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 실전까지. 기본적 분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아시죠?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내재 가치, 밸류에이션, 실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산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앞으로의 업황의 성장성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 가지. 그걸 이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것도 아니에요. 애널리스트들이 해놓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해석만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너무너무 좋은 종목이야. 아니 하이닉스가 안 좋은 종목이어서 그렇게 박살이 났었나? 7만 원까지 내려가 있을 이유가 있어요? 하이닉스가 그렇게 안 좋아서 연초에 11만 원, 10만 원을 넘겼던 종목인데 연초에 10만 원을 넘겼잖아요. 시가총액이 70조를 넘겼던 종목인데 아니 그게 뭔 문제가 그렇게 있다고 유독 하이닉스만 거기서부터 남들 다 70% 반등 나올 때 지 혼자 반등을 못해? 아니 내재 가치가 얼마나 좋아요. 영업이익이 전체 상장사의 영업이익의 5%를 하이닉스 혼자 하는데 삼성전자가 30%라고.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결국은 시세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술적 분석, 수급과 심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수급이라는 건 뭐예요? 외국인 기관 수급 혹은 엔드포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사서 움직여요? 아니죠. 엔드포스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부티크라든가 혹은 시스템 매매라는 쪽 혹은 외국인 기관 쪽에서도 액티브 펀드 운영하는 쪽 소규모 자산운용사 소규모 자문사 왜? 대규모에서는 감사팀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함부로 이렇게 못 사요. 실적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예? 그리고 비중도 조절을 해서 주고 시세에 대해서 관여를 또 못하게 하고 어찌됐건 결론적으로 수급이라는 거는 외국인도 될 수 있고 기관도 될 수 있고 개인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외국인의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그냥 막연히 외국인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냥 막연한 외국인은 기타 외국인도 잡혀요. 개인 투자자. 근데 외국계의 외국인이라고 칭하는 거는 우리가 칭하는 거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예요. 그들도 그래서 투기 거래를 못 해요. 그냥 무슨 뭐 외국인이 선물해서 어쩌고 저쩌고 옵션에서 어쩌고저쩌고 포지션이 어쩌고 아우 거짓말쟁이들 얘기 듣지 마세요. 그 파생의 파자도 모르는 애들이 나와서 이게 포지션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아까 우리 호드람님 말씀하셨죠. 성만대도 알 수 있다고. 우리 조선생 여러분 이러면서 막 목소리 큰 애 있잖아. 그 파생의 파자도 모르고 목소리만 커서 여러분들이 현혹되신단 말이에요. 포지션에 대해서. 근데 아니란 말이지. 왜? 외국인들이 전부 기관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런 투기 거래를 못해요. 파생 거래를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겠다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해지 물량과 시장 조성의 물량이라는 거예요. 시장 조성의 물량이 가장 많아요. 개인들 그 투기 거래에 대해서 시장 조성해 주는 물량 그걸 해줘야 이번에 한국거래소에서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해 준다 이거 얘기 나왔죠.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그게 뭐냐면은 거래 수수료 면제해 주는 거거든. 그 식으로 그 수수료가 생기면 그 수수료를 시장 조성자에게 나눠주는데 그 시장 조성을 할 수 있는 능력, LP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외국계 기관 투자자예요. 사실은 국내 기관 투자자보다도. 어찌됐건 그러한 수급을 잘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는 캔들의 분석이라는 거는 그 수급을 놓고 보려고 캔들 분석하는 거고 이동평균선 분석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캔들이 빨간색이에요. 그럼 좋죠. 캔들 빨간색인데 안 좋아? 기분 좋지? 근데 캔들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기분 좋다 하시는 분들 45번. 자, 캔들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기분 좋다 45번. 캔들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기분 좋다 45번. 왜냐면 지금 확인해 봐야 돼. 여러분들의 수준을. 캔들이 빨간색이면 무조건 기분 좋다 45번. 나는 그렇지 않다. 캔들이 빨간불이라도 짜증날 때가 있을 것 같다 0번.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캔들이 빨간불이면 무조건 좋다 45번. 나는 캔들이 빨간불이라도 뭔 소리야. 열받을 때도 있어 하시는 분들은 0번. 우리 노상구 선생님 0번 나오셨고 방탄쭈님 카이로스님 0번 나오셨고 맞아요. 0번이 나와야 돼. 아니 개파락이 29% 나오고 난 다음에 개파락이 하한가 나온 다음에 양봉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종가가 전일 대비 마이너스면 그래도 기분은 좋을 수는 있죠. 다행이다라고. 그래서 캔들이 중요한 거예요.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는 얼마나 이 바닥이 무서운 바닥이냐면요. 윤정두한테 PD 선생 한 분이 아그락을 쓰는 거야. 캔들 빨간 거 나왔을 때 그 다음날 오를 확률을 구해오래. 그걸 어떻게 구하나? 캔들 빨간색 오늘 양봉 나왔다고 내일 양봉 나올 확률을 구해오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야 막걸리야. 그럼 양봉 나오는 애만 맨날 사서 수익 내게? 응? 근데 그거를 구라를 치는 난 진짜 기가 막혀서 그걸 방송에서 검증했다니까 그거를 거짓말 데이터를 만들어 갖고 나와요. 자, 캔들이 빨간 날이면 그 다음날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 뭐 얼마가 올랐고 야 뻔뻔한 거지.
여러분들이 여태 그런 교육을 받아왔어요. 오늘 시간이 지금 너무 없네. 25분인데 최대한 빨리 해드릴게요. 결론적으로 기술적 분석의 기준에서는 그 수급 부분에 대해서 캔들이 빨간색이냐, 그럼 개파락이 나왔든 갭상승이 나왔든 빨간색을 유지한다, 그럼 누군가가 무지하게 사준다라는 거죠. 수급이 들어온다라는 얘기죠. 수급이 들어오는구나, 들어와서 빨간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수급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목균형표를 보는 이유가 수급이 들어오느냐를 보는 거예요. 볼린저 밴드를 보는 이유가 수급이 들어와서 추세가 나올 것이냐, 그걸 보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보조지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것은 수급이 들어오느냐, 캔들의 기준에서는 빨간색, 파란색 그런 것이 수급이 들어왔냐 나갔냐의 기준. 또 이동평균선의 기준에서는 자 이렇게 올라가는데 수급이 들어와서 우상향으로 올라가느냐, 수급이 들어오면 위로 올라가겠죠. 그 수급은 누구? 외국인, 기관, 개인, 그 누구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유독 좋아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보여지는 거지. HTS상에서. 윤정두 때는 외국인 기관이 뭐 보여지나? 모는 종에다 그리고 앉아있는데 하락할 땐 뭐예요? 누군가 팔았겠지. 수급이 꼬여있는 거죠. 거래량이 터져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죠. 거래량이 제한적이야. 그럼 누군가도 안 산다는 거죠. 관망한다는 거지. 어느 자리에서. 모든 것은 수급을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거꾸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모든 방송에 나오는 윤정두 같은 전문가 나부랭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나와서 하는 얘기가 기술적 분석이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기술적 분석을 하는 건데 그거를 거꾸로 해석을 하죠. 거꾸로. 기술적 분석을 하면 뭔가 대단한 수익이 나올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기술적 분석하는 거는 수급이 들어왔는지. 그러면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그래서 대형주가 제일 편하다는 거예요. 외국인 기관이 샀어? 이거 순매수 기준에서 샀어? 이거. 두 번째 기준은 순매수 기준에서는 안 샀는데 그래도 추세가 강해? 손바뀜이구나. 그러면 순매수 기준만 보는 게 아니라 매도와 매수까지 봐줘야 되는 거예요. 매수와 매도까지. 마지막으로 심리는 뭐냐면 이거 끝내준대요. 뭐가? 하나 시스템이요. 지금 이번에 공시 나왔는데 근데 뭐가요? 이거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됐대요. 그러면은 뭐 그거 선정이 된 거지. 그거 만약에 수주를 하면은 어느 정도 규모예요? 수주를 하면은 펀드멘탈이 얼마큼 바뀌어요? 근데 수주 못할 확률은 얼마큼 되죠? 이런 거 상관도 없이 그냥 우선협상자 대상이 선정됐대요. 어떻게 되는 거야? 내일 기준에 그러면 양봉 나올지 음봉 나올지 모르잖아요. 갭상승 나온다는 거는 일단 시간에서 상한가 갔으니까 대충은 알죠. 근데 갭상승 이후에 음봉일지 양봉일지 모르죠. 근데 그 심리 부분이 양봉이 나오면 또 혹은 음봉이더라도 갭상승 나오면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박이다. 나 못 샀는데 더 사야 되나? 지금 사야 되나? 뭐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될까? 그러면 이번에 뭐 진단키트나 뭐 백신 업체도 계속 갈까? 그게 심리라는 거예요. 이번에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왔어. 다른 얘기가 나왔어. M&A 관련된 얘기가 나왔어. 다른 거 뭐가 나왔어. 근데 그러한 부분은 펀드멘탈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럼 다 심리라는 거예요. 근데 의약품주들에 대해서 기관 투자자의 분석 내역도 거의 없는데도 불구하고 윤정두보다 더 많은 걸 알고 계셔. 어디서 알았어요? 그러면 다 그냥 보도자료들, 또 장난치는 애들이 뿌린 찌라시 이런 거 가지고 나와서 방송에서 떠들어대고 하다 보니 여러분들이 그게 뭔가 펀드멘탈을 개선시켜주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아니죠. 모든 것은 다 그건 심리예요. 외국인 기관 개인들의 매매 기준, 그 파워의 기준이 수급인 거고 나머지는 다 심리입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의 수급과 심리를 일반 시장에서 몇 대 몇으로 나누면 7대 3 정도로 나눕니다. 윤정도는 8대 2 혹은 9대 1로 나눕니다. 수급이 중요한 거지 심리는 아니에요. 심리는 후행성으로 해석되는 거지. SK케미칼이 5% 올랐어요. 끝내줘요. 그건 심리. SK케미칼이 5% 올랐어. 누군가 샀냐? 거래량 터졌어? 57만 주에? 거래량도 안 터졌는데. 그럼 뭐 찔끔 오른 거지. 5%가 작아요? 작지. 큰 거야 그게. 상한가도 가는 종목이? 이건 안 돼. 거래량 안 돼. 수급 안 돼. 이렇게. 아시겠죠?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다음에도 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수급을 확인하기 위해서
볼린저 밴드를 보고 일목균형을 보고 보조지표를 보고 캔들을 보고 이평선을 보고 거래량을 보는 거예요. 수급을 보기 위해서. 아시겠죠? 자, 이평선 5일선 지지가 돼서 뭐 그게 아니라 이평선의 5일선이 우상향으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느냐, 그것은 누군가가 사고 있구나, 수급이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보는 거지. 5일선이 지지됐어요. 5일선이 무슨 의미가 있어? 5일 동안 종가인데, 종가의 산술평균인데, 장중에 매매 평균 단가도 아니고 종가의 산술평균인데, 아우,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너무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걸 드리려고 그러니까 듣는 분들이 더 벅차실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기술적 분석의 개요만 먼저 말씀드렸다고 설명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이 이렇게 많아요. 아까 말씀드린 14시간짜리 USB 99만 원에 여기저기 다 판매되고 있다고 그랬죠. 그거 오늘 교육 신청하시면 77만 원 교육 신청하시면 그러면 전부 99만 원짜리 14시간짜리 이 기술적 분석 다 들어가 있는 거를 전부 다 배우실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 9시간짜리 특화된 교육도 USB 또 받으실 수 있고 VOD까지. 그리고 오늘부터 4시간 반 동안 또 교육받을 수 있고. 그러면 교육의 내용은 기초하고 실전까지 들어가는데 아무래도 기초와 실전 부분에 이제 실전이 좀 무게감이 있겠죠. 그럼 기초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14시간 9시간짜리 동영상 교육 강좌에서 추가적으로 차분히 배우시라는 거예요. 세 가지만 아시면 돼요. 기술적 분석은 사실은 캔들, 이동평균선, 거래량. 이게 전통 기술적 분석이에요. 여기서 이것을 조금 더 확산을 시켜서,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다. 그러면은 5거래일 동안에 종가를 플러스해서 5일 동안에 종가를 플러스해서 다시 5로 나눠준 그 평균 가격을 가지고 만든 것이 이동평균선이에요. 지금은요, 가중치를 줘서 이동평균선에 대한 가중치를 줘서 MAO, MACD 오실레이터, 소나 이런 그 추세 추정형 보조지표를 다 만들어내죠. 그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건 얘네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금융공학도 분들이 조금 더 현 시세에 맞게, 실정에 맞게 업그레이드 시켜준 그런 부분들이 보조지표라는 거예요. 모든 기술적 분석 내용들. 근데 원천적인 거는 여기가 원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거래량 자체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설명을 제대로 하는 쪽 자체가 아예 없어요. 거래량 자체가. 왜냐하면 33년 전, 22년 전, 하다못해 10년 전의 거래량은요, 그때는 비이성적인 거래량이 그래도 좀 제한적이었어요. 특히 뭐 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왜? 컴퓨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티크도 많고 개인 큰 손도 많고 또 금융당국의 불법이라고 지정한 시스템 매매. 아니, 거래량이 어떻게 3억 주가 손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초록뱀 오늘 8,900만 주 손으로 매매할 수 있어요? 다 기계죠, 기계. 매수매도. 그 불법이란 말이야. 시세 조정. 그러니까 잡아들인다 해놓고 안 잡아들여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안 잡아들여요. 일단은 어찌됐건 그런 거래량에 대해서는 해석이 불가합니다. 오류가 나오죠. 그럼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거예요, 제대로. 그 거래대금도 오류가 나오지만은 거래대금 기준과 그리고 비이성적인 거래량에 대해서 해석을 재차 갖고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거래량의 교육이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에 단 한 명도 제가 봤을 때 거래량 교육 제대로 하는 사람 못 봤어요. 아니, 저도 임직원 교육, 증권사 임직원 교육 시키려면은 다른 쪽에 교재도 한 번씩 볼 거 아니에요. 얘들이 제대로 해놨나. 하다못해 금융투자협회 자격증 시험 책자도 다 잘못됐다 그랬죠. 거래량 잘못돼 있고 이격도 잘못돼 있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 잘못돼 있고. 그 방송에서 맨날 까죠. 공개적으로. 근데도 지금도 안 고쳐요. 이동평균선은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200일선을 원래 사용했었어요. 시장에서. 그러다가 이제 21선, 요즘엔 뭐 11선 더 짧아지죠, 점점. 근데 교재가 200일선 막 1000일선 말도 안 되는 이평선을 기준을 잡고 설명을 해놓는데 그 설명이 5일선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 그려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0일선, 2000일선 쓰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뭐 그 정도 쓰실 수 있는 분들은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신 건데 교재 내용의 설명은 21선 이동평균으로 설명을 해놓는데 예제는 200일선으로 그려놔. 그게 대표적인 게 그랜빌의 매매 법칙. 교육받으신 분들은 그건 다 아시게 됐죠, 이번 기회에. 캔들도 마찬가지예요. 300년 된 캔들에 대해서 누가 만들었어요, 캔들을?
스티븐 니슨이 전 세계를 뿌렸는데 만든 거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혼마 가문 있죠? 혼마. 그 뭐 골프 용품도 만들고 뭐 혼마 가문 쌀 거래성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선물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유럽의 튤립 거래 그때부터 그리고 일본의 에도 시대 쌀 거래부터 이것이 선물의 기초라고 뭐라 그래요? 그 처음 시작한 거. 아, 이제 단어도 막 나이 먹으니까 그러네. 그렇게 해서 기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300년 된 캔들에 대해서 300년 전 캔들을 지금 갖다 붙이면은 그 활용도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죠. 그리고 캔들이 왜 그 모양새가 생기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원리도 이해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수백 가지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놨어요. 시장에서 이제 별 하나, 두 개, 세 개짜리를 씁니다. 예? 누구나가 이제 별 하나, 두 개, 세 개를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져놓고 그걸 통용해서 써요. 그 중에 별 세 개짜리를 우리는 배우면 되는 거예요. 별 세 개짜리도 제대로 모르면서 무슨 별 두 개짜리, 한 개짜리를 뭐 하려고 보냐는 얘기지. 그럼 별 세 개짜리에서도 윤정두가 얘기한 4대 천왕 패턴, 예? 네 가지의 패턴, 그리고 나머지 세 가지 패턴은 전소구형, 애기제비 감추기형, 그 다음에 동일 흑산병형. 이거는 그냥 한 번쯤만 알고 넘어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캔들 책자가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예? 여러 권이 나와 있는데 일본의 혼마 문해이사가 써놓은 그 문해이사 쓴 것도 아니에요. 후세대가 이제 써놓은 것에 대해서 번역본이 있어요. 300년 전 내용을 이제 계속 뭐 계승해서 왔는데 그 번역본. 근데 번역본이 무슨 전설의 고향이야. 혼마 관련된 책이 여러 개 있어요. 여러 개 있는데 번역본이 전설의 고향이라니까. 아, 이 사람이 300년 전에 태어나서 뭐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기술적 분석 내용 거의 없어. 별로 없어. 그것도 맞지도 않아. 현 시대. 그런 책이 하나 있고 그런 책 종류가 있고요. 두 번째 기준은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이제 써놓은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역시 번역본으로 출판사가 다르게 번역본으로 몇 군데서 나왔어요. 그거 보실만 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현 시대는 안 맞아. 왜? 80년대 후반에 뿌린 책이에요. 80년대 후반에. 그럼 우리나라에 윤정두 책이 지금 절판돼서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의 캔들 책이 우리나라 사람이 지은 캔들 책이 있느냐? 없어. 윤정두 책뿐이 없어요. 윤정두 책뿐이 없어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지금 뭘 보셔야 돼요? 1번 혼마 문해이사의 300년 전 책을 본다. 2번 스티븐 니슨의 80년대 후반 책을 본다. 3번 윤정두가 300년 전 혼마의 도서 그리고 스티븐 니슨의 80년대 후반의 내용 그리고 현대 시대에 맞게 정형화해 놓은 그래서 증권사 임직원분들 돈 받고 가르치는 그 책을 봐야 된다. 3번 어느 거야? 한번 해봅시다. 1, 2, 3번 중에 어느 거 봐야 돼? 근데 윤정두 건 지금 절판이야.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께 도서 파일을 무료로 막 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톡방에 우리 직원분들한테 혼났는데 혼나면서도 막 뿌린다고. 몇 번 뭘 사야 돼? 출석 체크도 할 겸 1, 2, 3번 중에서 1번 책 사야 돼, 2번 책 사야 돼, 3번 책 사야 돼. 시간 없어요. 지금 9시 39분이야. 10시부터 유료 교육 들어가야 돼요. 마음 급해 죽겠어. 응? 이렇게 되면 내일 또 해드려야 되잖아. 그죠? 내일 또 해드려야 돼, 교육을. 여러분, 오늘 교육 다 못 해드려서 죄송해요. 무료 교육 내일 조금 더 해드릴게요. 캔들 완전 정복, 기초 정복은 해드릴게요.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능동적이셔야지. 스플라이님이 1번 혼마거든. 전설의 고향 사실 거야? 1, 2번은 그렇죠. 소장용 좋습니다. 소장용은 좋아요. 그래서 스티븐 니슨이라는 분이 정리해 놓은 내용도 들여다 보셔야죠. 다만 윤정두 도서 자료 넣어 드릴 테니까 그것만 보시면 돼요. 현대 시대에 맞게. 양봉은보 우습죠? 거짓말쟁이들. 양봉은봉이 우습다고? 이 빨간색 여기가 이제 시초가예요. 여기가 시작 가격이에요. 시작 가격 대비 위로 올라오면 양봉이다. 그거 다 안다고 그러신단 말이야. 야, 캔들 윤정두보다 더 잘 알아. 이거 모를까봐 이러신다고. 진짜 그럴까? 한번 오늘 쭉 보시죠. 시초가 위에 있으면 양봉이고요. 시작 가격 밑에 있으면 음봉입니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2015년도에 이 교재를 새로 업데이트할 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그 전문가 양반들 밥 먹고 식사하고 뭐 얘기하다 보면 기가 차서 또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케이블 TV 경제방송 PD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면 기가 막혀서 PD 선생님 물어봤대. 전문가 오면은 시가가 뭐야? 시초가가 뭐야? 그러면 이런데. 근데 그게 웃을 일이 아니라 지금도 방 안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은 일반 투자자잖아. 방송 나와서 전문가랍시고 떠들어대고 양복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들이 시초가가 뭔지 시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계신다니까 진짜로. 네이버에 뒤지기만 해도 나오잖아요. 처음 시작한 가격이에요. 어제 종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끝났어도 오늘 양봉이 이렇게 나와서 아까 여쭤봤죠. 양봉이면 무조건 좋다? 뭔 무조건 좋아. 어제 종가가 여기서 끝났잖아요. 예? 오늘 시작 가격이 여기서 시작했잖아. 종가가 여기서 끝났는데 시작 가격이 여기면 개파락이 얼마나 나온 거야?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지. 어제 만약에 10,000원에서 끝났는데 오늘 9,500원에 시작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양봉이라고 좋아? 안 좋지? 그럼 시가가 뭐니? 그래서 시작 가격이 여기야.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방금도 여러분들이 보실 때 시작 가격이 어디예요? 얘 빨간색 2개인데 이게 좋아요 나빠요? 그러면 일단 빨간색이라 좋긴 한데 보니까 뭐지? 내 종목이면 알아. 여러분들 종목이면 알아요. 여기가 10,000원이었고 여기가 9,500원이라는 건 아는데 남의 종목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순간 흔들려. 순간 헷갈려. 다시 해볼까요? 자, 이거 오늘 좋았어? 좋았지. 종가상으로는 그래도 어제 종가로 끝났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거야? 어제 종가가 10,000원이고 여기가 9,500원이라고 치면 그냥 개파락 9,500원인데 처음 시작에 미쳐버리지. 그러면 남의 것도 봤을 때 시작 가격이 어딘지 5분봉 1분봉 막 빠르게 바뀌는 바바박 움직이는 봉을 봤을 때 야 이거 지금 추세가 어떻게 되는 거야? 시작 가격이 어디야? 이거 뭐야? 거기다가 꼬리가 뭔지도 모르면 되겠냐고. 꼬리가 뭔지도 이거부터 배우시는 거예요. 꼬리가 뭔지를 알아야지. 장중에 몸통은 무조건 시작 가격하고 종가예요. 장중에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현재가가 종가란 말이에요. 현재가가. 근데 장중에 이만큼 더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잖아. 이렇게 양봉으로. 그렇게 되면 양봉. 뒷부분에 이제 그림 나올 거예요. 더 밀려 내려올 수도 있고. 밀려 내려왔다가 돌리면 시작 가격보다 돌리면 또 현재가보다 위로 올라갔다가 밀려 내려와서 현재가가 밑에 내려와 있으면 그러면 나머지 부분이 다 꼬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부분을 빠르게 볼게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시가 종가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 꼬리 부분 장중에 고점과 저가 우스운 것 같지만 이거 모르시는 분들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 창피한 게 아니에요. 이거부터 배우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생각하세요. 나는 뭐 캔들 정도야 하면 우스워 거짓말 뻥쟁이들 아주 그냥 뻥치지 말란 말이에요. 진짜로. 보시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그림 다 시가 고가 지우고 이거 시가 어디야? 순간적으로 모른다니까. 이거 시초가 어디야? 순간적으로 몰라. 헷갈린다고. 음봉 떨어졌는데 시초가 어디야? 헷갈린다니까. 여긴 줄 알아. 내 거 아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힘의 크기가 또 추세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색깔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꼬리와 몸통의 크기 이런 걸 놓고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센 기초라는 거죠. 그러면 N소프트 같은 경우 설명을 깊게 못 해드리는데 N소프트 보시면 이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 얹고 그냥 여기서 바닥에서 21% 상승했다 이게 아니라 이걸 딱 보자마자 야 초대박인데 야 이거 무지하게 먹겠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와닿으셔야 돼요. 그냥 바닥에서 급등 나왔네 급반등 나왔네 이게 아니라 그 이유가 첫 번째로는요
캔들 얘기하다 변동성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그래 똑같아. 캔들의 크기를 보는 거니까. 캔들의 크기, 변동성의 크기, 캔들의 크기 어떻게 됐어요? 캔들의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해졌죠. 그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변동성 매매, 야 오늘 들어가서 오늘 수익 좀 내볼까? 이게 됐다 안 됐다? 됐다. 그리고 엔소프트 이날 잊어먹지도 않아요. 이날 뭐냐면은 마감에 깨져 내려간 거예요. 마감에. 게임 하나 오픈했는데 청소년물과 일반물이 같은 날 허가가 나와야 되는데 일반물이 먼저 허가 나왔어. 그럼 조삼모사죠 사실은. 아무 이유가 없는데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진 거예요. 내리 상승 랠리가 나왔었거든. 말 같지도 않은 변동성. 한 달치의 하락이 한 방에 나와? 말 같지도 않은 변동성이지. 펀드멘탈의 훼손도 아니고. 아니 펀드멘탈의 훼손이었으면 이렇게 또 반등이 나와 4일 만에?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결론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와 대박이다를 느끼실 수 있어야 돼요. 뭐가? 여기서 끝났는데 말도 안 되는 변동성에서 여기서 끝났는데 여기서 시작을 하죠. 시작이 어딘지 확 보여야 돼. 개파락이 팍 나왔어. 그리고 나서 뭐가 떨어져요? 색깔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 바로바로 그리실 수 있으면 바로바로 그리실 수 있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서 어떻게 돼요? 시초가가 여기고 음봉으로 이만큼 땅 떨어졌겠지. 땅 하고 위에 있는 그림 빨간색을 생각도 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망치형 좋아하죠? 여러분들 망치형. 망치 떴어요. 망치.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망치는 아래 꼬리가 몸통보다 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시초가가 어디야? 여기죠. 시작 가격이. 그죠? 만약에 더 돌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빨간색의 망치가 됩니다. 더 돌리면. 아 그래 안 그래요? 빨간색의 망치가 되잖아. 이렇게 되면. 그럼 이것도 망치야. 얘도 망치야. 똑같은 위치에서. 그러니까 얘도 지금 보시면 이 자리에서 이 꼬리가 달린 이 몸통이 여기까지 있는 망치하고 그렇지 않고 파란색 음봉에서 출발이 돼서 이렇게 된 망치하고 자, 이 음봉이죠? 이게 옆으로 좀 당겨서 그려드리면 요 꼬리 달리고 돌려갖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망치죠? 그럼 어디서 사? 여기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물어보면 다들 여기서 산대. 여기서 어떻게 사? 시초가 돌리면 여기서 산다고? 그건 망치야? 망치가 아니지. 캔들 배우는데 무슨 그게 망치야? 드래곤 플라이지. 예? 그래 나서 그러면 여기서 사? 뭐 여기서 사? 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에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캔들 보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이라는 거야.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현재가가 여기 있죠 지금. 현재가잖아. 이게 종가든 현재가든 장중의 기준이든 현재가가 여기 있죠. 시초가가 여긴데 바닥이 여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절반일 때 산다? 잘 생각해 보세요. 현재가가 여기 있는데 여기 있을 때 산다? 여기 있을 때 사면은 이 몸통이 생기기 전에 사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의 빨간색의 양봉 캔들에 자 보시면 이 양봉 캔들에 이렇게 생겼으면 어디서 여기서 사는 게 맞잖아요. 예를 든다면 절반이라면. 근데 여기서 사는 꼴이 된단 말이에요. 왜? 요 고점에서부터 절반이라며. 그리고 여기서 형성이 됐어. 그럼 대밀리면 여기서 살 거야? 대밀리면 어떻게 돼? 모양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결국은 뭐예요? 색깔에 상관없이 파란색의 캔들에서 꼬리 절반 달고 망치가 됐을 때 들어간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놓고 보셔야 될 게 아니 망치라고 해서 방송 보면은 웃기지도 않은 애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 요만한 캔들 하나 나오면 이거 망치 떴습니다. 이거 매수해요. 정신이 나간 거지. 그렇게 매매하면 되겠어? 망치 하나가 4대 1,000원 캔들이고 그 망치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별 3개를 주고 있는데 수백 가지 패턴에서 별 3개짜리가 7개뿐이 안 되는데 아무 데서나 이렇게 튀어나온 게 이게 망치야 이런 게 망치의 기준은 평상시의 변동성보다 커져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래량이 터졌으면 이만한 캔들이 나오나? 더 커졌겠지? 그러면 마찬가지야. 여기서 음봉에서 절반이 달렸다고 무조건 삽니까? 아니지. 개파락이 나온 이후에 그 이후에 음봉으로 떨어진 저 크기가 평상시의 캔들보다 월등히 큰 음봉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죠. 그 음봉을 돌렸을 때 기준에 음봉의 망치를 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기준이 제한적이라면은 그렇다면은 양봉의 망치를 봐야죠. 양봉의 망치. 뭔 소리냐면은 이렇게 여기에서 만약에 음봉이 요만큼뿐이 안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망치를 보려면 예를 들면 최소 이만한 크기 이상으로 나와줘야 변동성이 있는 거래량이 터진 망치겠구나 하겠죠. 이거를 여기에서
요 기준에서 이거를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리고 음봉으로 떨어져 있을 때 크기를 보시면 요만한 크기에서 무조건 음봉에 망치를 잡으세요가 아니라 요만한 크기에서 요만큼 돌려갖고 요만한 걸 망치라고 여기서 사면 되겠냐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요만한 음봉에서 요만큼 돌린데 이걸 망치라고 사냐고. 안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이만한 음봉에서 여기까지 꼬리를 달고 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 크기의 망치가 되죠. 예를 들면 그러면 이거는 평상시 변동성보다 크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망치라는 거야. 그럼 얘를 놓고 볼 때 딱 놓고 볼 때 야 내가 이날 보고 있었다면은 평상시에 엔소프트를 우리는 보고 있었고 내가 이날 보고 있었다면은 야 개파락이 이만큼 나왔어?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망치가 생겨? 와 이거 잡았으면 와 꼬리 달리면 차익 실현해? 그 다음 날은 갭상승 나오더니 바로 음봉이야? 안 들어가지. 그 다음 날은 갭상승 보여 안 보여? 와 갭상승이네? 쫙 뻗어 양봉이야? 따라붙어 안 붙어? 따라붙죠. 꼬리가 윗꼬리가 없어. 절반 이상 갖고 가겠죠. 그러면 그랬더니 갭상승이 팍 나와. 시초가가 눈에 바로바로 보여야 된다고. 그 시초가가 여긴데 떨어져 내려오는데 이걸 들고 가? 전량 차익 실현이지? 그러면 여기서 그냥 갖고 간 것보다 더 수익이 더 크단 말이에요. 아우 숨차. 우리 10시에 유료 방송인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이 교육은 이거는 나중에 이제 좀 더 배우셨을 때 이게 다 하나하나 이거만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캔들 하나 강좌에 9시간 14시간씩 나오는 거야. 제대로 배우셔야지. 기초부터 탄탄 이런 그림들 쫙쫙쫙쫙쫙쫙쫙쫙쫙 그래 안 그래요? 그죠? 이런 모양새의 흐름으로 캔들이 형성되는구나. 이거 다 배우셔야지. 그냥 나 캔들 잘 알아요. 캔들 잘 알아서 아까 엔소프트 그거 수익을 못 내 그런 거를 오늘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 정회원님들 방송 신청하신 분들께 죄송합니다만 9시 지금 52분이니까 10시 15분에 시작할게요. 죄송합니다. 원래 10시 해야 되는데 그죠? 10시 15분에 하는 대신에 뭐 어차피 1시간 반이지만 윤정도가 좀 더 길게 해드리니까 오늘 기준이 캔들 뭐 무궁무진은 일주일도 할 수 있어. 캔들 하나 가지고도. 오늘 기준은 기초 요만큼 뿐이 못 해드렸는데 뭔 소린지 모르겠지만 녹화 방송 보면 좀 그 이해가 될 것 같다. 야 내가 이것도 모르고 매매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나는 실전 매매 잘했는데 보니까 그것도 또 애매한데 라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에이 이 정도는 내가 알아 라는 분도 계실 수 있고요. 또 한 분은 뿌듯하게 야 교육받았더니 다 보이는데? 라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정도뿐이 없잖아. 701109 눌러주시면 오늘 기초 수업 못했던 부분에 그 캔들 교육을 내일 추가적으로 좀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추가 교육 받고 싶다. 오늘 교육 내용 좋다 라고 하신 분들 701109 눌러주시고 그리고 내일 10시부터는 10시 15분부터 10시부터 방은 열어놓을게요. 최대한 빨리 유료 교육 신청하신 분들은 15분부터니까 그때까지 좀 숨 좀 저도 쉬고 그때 좀 뵙죠. 시원시원하죠 강의도. 이렇게 돼야 머리에 쏙쏙 들어오지. 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어차피 서두르세요. 10시부터 교육 받으시고 뭐 뭔 소린지 모르겠고 나 결제가 지금 안 된다 하시면 예약해두세요. 문자는 내일 아침부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문자 받고 수익 내셔야지. 그죠? 금요일까지 문자 나가고요. 매매 사인 문자. 그리고 야간에 하는 유료 교육에 대한 부분 교육 VOD 홈페이지에서 1년 동안 보실 수 있고 VOD를 직접 드리니까 평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자손손 물려가면서. 아시겠죠?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좀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에 배고픈 사람이야. 이 유튜브 43개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좋아요 좀 눌러주셔. 창피하게 한 명에 싫어요 눌렀잖아. 좋아요 눌러주시고 카카오톡방에 하트 좀 눌러주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예, 고생들 하셨습니다. 음악 한 곡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게요. 그리고 녹화방송 어제 거 그제 거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세요. 이 끝난 거 아니에요. 예, 녹화방송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 받으십시오. 네.